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상당히 주목받고 있죠. 짚어보려고 그러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은 제3지대 신당 통합될 것인가, 한동훈 현상 국민의힘 지지도 끌어올릴까. 지난주에 한국갤럽 1월 4주차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무수행 평가조사가 잘하고 있다. 52%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정운영평가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31% 나왔어요. 심각한 수치의 차이가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참신하고 스마트한 이미지, 아이돌 스타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가 52%, 베리 굿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힘 지지도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국힘 지지도는 전혀 반등하고 있지 못하다. 1월 4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한국갤럽 조사는 36%, 리얼미터 조사는 36.6%, 두 조사 모두 전주와 동일입니다. 한동훈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첫째, 국힘 지지도는 대통령 지지도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낮으면 집권당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국힘이 여전히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당대표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제 용산 출장소가 아니라 국힘이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직언도 하면서 국정운영에 협조도 하고 하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 2인자로서 현 정부의 실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집권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대위가 출범할 정도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고 국정 비전 제시 없이 운동권 청산 등 이념 정쟁으로 중도층 확장이 막혀있다. 중도층으로 지금 31%라는 것은 보수 지지층에 딱 국한돼, 박스권에 딱 국한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보 30, 보수 30, 중도 41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수가 35, 40으로 가고 어떤 때는 진보가 가서 중도층이 넓어지기도 하고 확장되면서 진보 보수 한쪽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게 334 구도입니다. 조금의 확장이 없다는 게 32%의 지지율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죠. 세상에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아직 결론을 못 내는 거는 민주당의 욕심이다. 이재명 당대표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로 소수정당, 진보정당도 원내 진출을 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회자하는 멋지게 이기면 뭐하냐, 멋지게 지면 뭐하냐는 말을 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인 실리를 따진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80명의 국회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비례대표를 다시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패착이 될 것이다. 성자독식의 양당 구도를 더욱 고착시키고 국민과 약속을 깨는 배신행위다 라고 시민사회는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60%인데 민주당 지지도는 왜 35%밖에 안 되느냐. 이걸 위해서 강범하게 반윤연대를 형성해야 되고 이걸 위해 연동형에 기반한 범민주 진보 연합비례정당을 구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결합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범야권 연합 비례 의석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걸 포함한. 그랬을 때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봤을 때 오히려 병립형보다 연동형일 때 의석수를 더 많이 갖는다.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지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제3지대 탄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하고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80명의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가 민주주의의 어떤 진전이다. 우리가 이루어낸 민주화의 가치다. 라는 식으로 주창했습니다. 이 지도부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제로 결정하겠다고 정했습니다. 우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한다. 공식적인 절차나 그 속에서 어떤 논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 그냥 당원 투표에 맡긴다. 그러면서 당권은 당원한테 있다는 말은 히틀러가 국민 보고 간다는 말에 독재자가 항상 하는 소리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과 보고 간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씩 꼭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정치권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난 대선에 꿈이라고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로서 어떤 우리 정치 개혁 발전을 갖다가 약속했는데 이것을 뒤엎어 버리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오히려 전당원일 때 의석수가 범진보로 봤을 때는 극대화된다. 이 부분에서 왜 민주당만 의석만 선거 승리 여부를 보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전당원 투표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기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정말 든든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무조건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 민주화 이루는 성과다. 이재명 대표의 약속 꿈 이전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있게 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성과 속에서 된 건데 이걸 되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다 이룰 수 있다. 80명 같으면 지금 현재 거의 반 정도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치는 명분으로 먹고 사는데 이 다른 판단을 한다면은 이전의 어떤 그 원칙과 상식 3명의 탈당, 이낙연 탈당, 이어지는 전직 의원들 탈당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이재명 대표가 숙고하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눈앞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앞으로 거치 문제도 저는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의 올감했던 여러 가지에서 방탄 정치다, 사당하다 이런 기타 등등에서 벗어나서 정말 통큰 정치로서 민주개혁 진영의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간다면은 지도자로서 면모를 얻게 되는 거 아닌가. 다음은 3지대 빅텐트입니다. 설 밥상에 3지대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마 지금 제가 예측하기에는 빅텐트 제3지대가 통합되는 건 어렵지 않겠냐. 이준석 양양제 합당에서
개혁신당이 한 모습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미래대연합과 그 새로운 미래가 합해져 가지고 지금 이낙연과 민주당 탈당파 이원호, 김종민, 조홍천 등이 모여가지고 개혁미래당을 이번 1월 날 창당하게 됩니다. 양 세력이 아마 금태섭 의원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삼지대가 큰 두 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두 축이 상당히 그 한쪽은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 한쪽은 국힘 쪽에서 나온 세력, 그 두 세력이 과연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통합신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선거연대 이야기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건 어려울 것이다. 겹쳐지지 않는 선으로 해서 선거연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삼지대에 대한 여론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갤럽이 1월 29,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되겠나. 국민의힘 32, 민주당 35, 제3지대가 무려 24%가 나왔습니다. 또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개혁신당 8%, 이낙연 신당 4%, 기반소득당 4%, 정의당 3% 선으로 선택했습니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것은 20%로 나왔지만 실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파괴력이 3당들이 낮은 거로서 미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서 기준으로 보자면은 전체 47석 중에 국힘 19, 민주당 18, 개혁신당 4, 이낙연, 기본소득, 정의당 각 2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3지대 지지율이 24%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 모아봤자 6%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비례투표 결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진영별 중텐트를 넘어선 신뢰를 위해서도 빅텐트 설치가 필요하다. 이 3지대 빅텐트 협의 테이블, 저는 그걸 원탁회의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을 비전 토론에 각 당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와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토론하는 그런 비전 토론회나 그 부분들을 1차 정리를 한 상태에서 대표들 간의 어떤 원탁회의, 어느 쪽이든 간에 설 밥상에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설 민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 통합으로 가든 선거연대로 가든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이전 같으면은 아마 이 통합신당이 어려울 것일 겁니다. 뿌리가 다르니까 추구하는 가치도 클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고 이원호 공동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이낙연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기득권 양당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 제3지대 통합신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한국 정치판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번 총선이 중대선거 크리티컬 일렉션 이후의 정치 세력화와 정치의 구도 자체를 갖다가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선거가 이번 선거가 될 수 있냐 없냐는 바로 제3지대의 선택지가 하나로 모이냐 마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민주당에 따른 어떤 개혁미래당, 국힘에 나온 이준석의 개혁신당 부분이 따로 존재한다면 역시 이것도 이 양당의 싸움 못지않게 A-, B- 또 다른 어떤 갈등과 대립 아니냐. 이래 보면 그 시너지 효과가 결코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나라가 요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세력화, 그분이 정치를 오래 했던 초심자든 바로 그 컨셉에서 비전과 가치를 가진 어떤 정치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 아니냐. 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는 이전에 가졌던 신당의 파워와는 전혀 다른 정말 수도권에서도 소선거구제에서도 어떤 그런 삼지대 신당이 폭풍을 일으키면서
당선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4명밖에 없어요. 이철, 박찬종, 안철수, 김성식. 1, 2당 빼고 당선된 케이스가 지역구에서 그래밖에 없습니다. 소선구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보수 진보 30, 30. 지역 기반, 영남, 호남, 플러스 보수 진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을 때 나머지는 모든 유권자들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10 내지 많으면 20%.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당이 민주당 표를 많이 잠식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되고 국민의힘 표를 많이 잠식할 때 민주당이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야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당 지지도까지 끌어올 수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결단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오히려 결정적으로 자기 발목을 잡힐지, 이것도 함께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